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숭 이야기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 저는 제가 강연을 할 일도 있고 또 사람들도 꽤 자주 만나는 편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소개인 것 같아요. 뭘 말해야 될지 한 문장으로 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 저는 그때면 늘 그림을 먼저 읽어드리곤 합니다. 저는 제 생활이 곧 일기라서요. 그림을 하나씩 읽어드리다 보면 자기소개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림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여인이 한복을 입고 있네요. 한복을 입고 또 라면을 먹고 있어요. 라면과 이제 명품 가방, 그리고 커피와 보이시죠? 근데 또 이 여자도 계속 먹방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 그리고 군만두까지 서비스로 왔네요. 이걸 다 먹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엔 이제 개를 끌고 가도 산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 대신 하이힐이 있습니다. 지금 세 개의 작품을 보셨는데요. 이 세 여인 모두 접니다. 고백적인 자아상을 그리고 있고요. 또 제 일기 같은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드리면요. 이 제목은 아차입니다. 영어로는 제가 웁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한자로 또 나의 모자를 찾자를 썼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작업인데요. 저는 사실 오늘 점심도 라면을 먹었어요. 제가 인스턴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면, 햄버거, 피자 정말 빠르기도 하면서 또 가격도 착하고 그리고 맛있고 그러니까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3,000원짜리 김밥 먹다가 갑자기 후식은 4,000~5,000원짜리 커피 먹은 적 있으시죠? 저는 굉장히 자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꼭 비단 여성들의 일만은 아닐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작업이기도 하면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가방 위에 커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쏟아지는 순간 역시도 아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음 작업은 완벽한 밥상이에요. 근데 택배 상자를 밥상 삼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인터넷 쇼핑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지는 않아도 구경만 해도 뭔가 해소되는 기분이고 또 장바구니에만 넣어도 뭔가 샀어 이런 기분도 어느 정도 들더라고요. 여기 꽤 공감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리고 또 사면 기분은 더 당연히 좋죠. 그러다 보면 갑자기 택배가 왔어. 뭐였지? 맞아 그거 샀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실이랑 집에 택배 상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 배달을 시키고선 급하게 이제 택배 상자를 밥상 삼아 먹고 있는데 그날만큼 완벽한 밥상이 저에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이제 키가 작은 여자인데요. 사실 그림 속에도 혼자 있고 지금 이 무대 위에도 저만 있어서 제가 키가 큰지 작은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힐이 불편하더라도 전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더라고요. 뭔가 또각거리는 소리도 좋고 그 상승감 때문에 늘 저는 본능에 이끌리듯 하이힐을 찾습니다. 이런 걸 제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저는 하이힐을 신고 왔습니다. 저는 직접 만든 하이힐을 신고 왔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동양화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좀 태어날 때부터 처음 잡았던, 어릴 때 처음 잡았던 미술도구 혹시 크레파스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크레파스를 처음 잡은 우리는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화라는 게 너무 낯섭니다. 왠지 사분자, 먹, 그리고 고리타분하고 색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한국화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대신 제가 오늘 이 15분 동안 한국화를 좀 재미있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 그림의 치마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치마를 늘 수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이세요? 좀 제가 보기에는 지푸라기 같기도 하고 세포 같기도 하고 나뭇잎 같기도 한데요. 이것은 제 작품의 저고리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지 콜라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복이 굉장히 고상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치마폭 속에 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 보이시죠? 오늘도 제가 한복을 입고 왔지만 제가 똑바로 서 있는지 짝다리 지고 서 있는지 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우주처럼 넓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화에서는 먹이 단순한 검정이 아닌 우주를 닮은 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 넓은 치마폭이 우주와 같다라고 생각해서 늘 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저고리 부분은 늘 한지 콜라주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콜라주가 뭔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콜라주는 풀로 붙인다라는 의미에서 왔고요. 근데 서양 미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근대 미술과 현대 미술을 나눌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사실 말로 말씀드리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직접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림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지 않고서 늘 어디 가서 제 그림은 실제로 보셔야 돼요. 실제로 보셔야지 더 좋아요 라고 좀 자신 있게 말하는 편인데요.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만한 화면으로 보는 거랑 크게 보는 거랑 또 한지 콜라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질감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제 그림은 실제로 보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한지는 제가 직접 염색을 한 한지고요. 저는 한지 느낌의 서걱거리는 게 한복과 굉장히 닮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지 콜라주를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이 치마 부분은 먹으로 표현했는데 희한하게 먹과 콜라주로 표현했지만 이 속은 훤히 들여다 보이고 있죠. 이것은 제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같은 작업인데요. 내숭이라는 주제잖아요. 근데 나는 내숭을 떨어도 네가 아무리 내숭을 떨어도 난 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작업 과정 또한 조금 재미있는 게요. 저는 인물의 누드를 그린 후에 옷을 입히는 과정을 거쳐요. 물론 처음에 그리고 나서 비치는 척하는 게 저에겐 속도도 더 빠르고 그냥 귀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굳이 이 방법을 고집을 하는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종이인형 놀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그 종이인형 놀이를 회상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입힐수록 또 다시 투명하게 보인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나를 움직이는 당신이라는 작업인데요. 저는 또 직접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느낀 것만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토바이를 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웃고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굳이 작업까지 가지고 오고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로 다름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 작품은 27 세월의 무게라는 작업이에요. 제가 올해 27살이 됐습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은 지금 보면 27의 나이는 정말 가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림 속에서 한 여인은 가벼운 추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배 위에 묵직한 잡지가 있죠. 이 잡지는 중압감을 표현했습니다. 20대의 나이는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나이인 것 같아요. 결혼이나 취업 등 진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요. 제가 어떤 한 기사를 봤어요. 20대가 가장 스트레스성 질병이 많은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 걱정을 하고 결혼 걱정하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 제가 그 중압감에 못 이겨서 저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잡지는 그냥 단순한 잡지는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었던 잡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꿈이 뭐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말을 하는 것보다 잡지에 좀 실리다 보니까 이걸 꼭 지켜야 될 것 같고 어떤 중압감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압감을 배 위에 묵직한 잡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중압감을 이기고 나서 아니야, 난 작가를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딱 마음먹었을 때 몇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작가는 배가 고프다 이런 말과
죽으면 작품 가격이 오른다는데 이 말이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몇 살 때 죽으라는 것인가. 그리고 좀 예술가는 삶이 뭔가 마약도 해야 될 것 같고 피폐해질수록 이건 예술 가치가 높아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과연 내 삶은 얼마나 피폐해져야 예술적 가치가 높을까라고 얘기해 줄까. 이런 걱정들이 많아서 물론 저는 고우처럼 귀를 자르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다가와서 저는 좀 우울증도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에게 우울증이 온 저에게 한 가지 힘을 준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SNS였습니다. 저는 SNS를 통해서 제 작품을 읽어드리고 제 근황을 알려드리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댓글이나 쪽지, 팬레터 등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가끔은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선생님 같기도 하고 정말 친한 친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분들께 저는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개인전을 열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SNS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5만 명의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4년 6월 인사동에서 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숭춘전소라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거는 작가의 만남을 제가 개최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이기도 했지만 좀 한국화를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잔칫날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잔치상에 꼭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음식도 준비해야겠어 하고 어떤 음식을 준비하지? 뭐 퓨전 음식을 준비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DP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고민이 뭐였을까요? 몇 분이 오실지 알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결혼식처럼 초대장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SNS에 공지를 하는 셈인데 몇 분이 오실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조금 욕심을 내서 이게 바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서울이고 인사동이고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다. 그래도 욕심을 내서 600분 정도 오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몇 명이 오신지 아세요? 바로 3,733분이 오셨습니다. 에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제 10일간 전시가 이어졌는데요. 10일간 누적 24,000분이 찾아주셨고 이거는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 최다 관객을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작품을 읽어드리고 SNS로 소통하는 이 과정들이 모두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소통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미술이 생활 속에서 호흡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같은 예술 장르 중에 음악이랑 비유를 하면 정말 이해가 쉽습니다. 음악은 우리가 어릴 때 피아노 학원 혹시 한 번쯤 가시지 않았나요? 저는 어릴 때 피아노 학원 가면서 이제 선생님이 몇 번 연습했는지 사과 그려오라는 그게 정말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는 피아노 학원에서 음악을 즐겼다면 나중엔 이제 커서는 노래방, 콘서트장, 또 생활 속에는 MP3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미술은 우리 어릴 때 미술학원 이후로 전시장은 몇 번이나 가세요? 거의 안 가시게 되죠. 그리고 또 왠지 미술관 가서 이해가 안 되면 나 괜히 무식한 사람 같고 막 어떻게 뭐 아는 척을 좀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속상했어요. 물론 노래방에서도 점수가 매겨지는 것처럼 잘 부르고 못 부르고의 어떤 기준은 있지만 우리 그거 상관없이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술도 그런 장르에 상관하지 않고 나는 추상화가 좋아. 그러니 난 구체화가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를 바꾸고 싶다라는 꿈인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절대 혼자서 이뤄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저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전시장에서 데이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꾸 보다 보면 나는 저번 그림이 좋은데 이번 그림이 좋은데 이런 선호도가 생기게 될 것이고, 진짜 좋은 그림이 있으면 나 하나만 사볼까? 이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실 구매를 해주시다 보면은 미대에는 그런 친구 되게 많거든요. 나 배고플 것 같아. 그래서 나 취업할래. 근데 사실 또 취업이 그렇게 막 잘 되진 않아요. 미술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난 작가를 꿈꾸지만 취업하고 그런 꿈을 이룬 친구들도 있긴 한데, 작게 보면 그런 친구들에게 힘이 돼 주실 수 있고, 크게 보면 자기가 좋아서 일을 시작하는 청춘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혁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혁신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소통하는 지금 이 순간도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서 익숙한 것들이 모이면, 만나면 그건 혁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 그림에서 그냥 동양과 서양 어떤 기법들이 만나거나 한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햄버거를 먹고 이런 엉뚱한 생각들이 제 그림을 이뤘듯이, 저는 이런 혁신의 방법 중에 하나를 엉뚱한 생각하기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끝까지 혁신을 이어나가고 싶고요. 그건 제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벌써 끝나갔네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SNS에서 함께 소통하실 분은 같이 SNS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업가 정신이란 익숙한 것들의 연결이다. 저는 혁신이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익숙한 것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혁신이라 생각합니다.